네,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들고 있자니 불안하고 팔자니 아쉬운 변동성이 큰 국내 주식시장의 흐름이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최선일까요? 오늘 전략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전반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랑 딱 놓고 봤었을 때도 국내 증시 유독 약하거든요. 이렇게 네. 국내 증시의 흐름이 약한 그 이유 특별히 있을까요? 일단은 올해 내내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하고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 챙진을 이어간 이유는 작년에 특히 작년 11월, 12월, 올해 1월 중순까지 코스피가 워낙 급등한 데 따른 괴리율을 좁히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반기 들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이 와중에 중국 규제 리스크, 헝다 디폴트 이슈, 반도체 산업 사이클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국내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취약한 구조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10월 달 들어서 3, 4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하면서부터 한국 증시 부진한 흐름들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 같은 경우는 3, 4분기 실적이 양호했고 앞으로 실적 전망도 상향 조정되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움직였던 데 반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반도체 업종이 11% 하향 조정되면서 코스피 전반적인 이익 전망치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시즌 돌입과 함께 엇갈린 이익 전망 흐름들이 코스피의 큰 괴리를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런 현상들은 2022년, 그러니까 내년 1, 4분기 정도까지는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들을 좀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공급망 병목 현상이 완화되는지 여부, 그리고 최근 지속되고 있는 달러 강세가 약세 흐름으로 추세적인 변화를 보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코스피 이익 전망이 안정을 찾고 다시금 상향 조정되는 여부에 따라서 코스피의 차별적인 약세, 부진한 흐름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점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수의 반전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전까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요즘 시장 악재는 더욱더 크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들 가운데 그중 하나가 인플레에 대한 우려거든요. 자, 어제도 물가가 미국 쪽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요.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분기점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발표 이후에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더 가중시키게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장중 흐름을 보면은 장 초반보다 낙폭을 좀 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쪽에서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가 발표됐는데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밤 10시 30분에 발표될 예정인 미국 소비자 물가에 대한 경계감들이 좀 커진 상황인데요. 현재 컨센서스 전망치만 놓고 본다면 5.8%, 전년 대비 5.8% 성장입니다. 9월 5.4%보다 레벨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현재 2021년 미국 GDP 성장률 전망이 5.7%로 집계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 성장보다 높은 물가 레벨로 가게 됩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은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 행진을 했지만 내년 그리고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어 왔습니다. 만약에 물가에 대한 부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게 된다면 그동안 실적에 따라서 잘 움직이긴 했지만 펀더멘탈, 경기 흐름과는 조금 괴리가 벌어진 부분들이 좀 되돌리려는, 좁혀가려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경계 심리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은 인플레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했지만 우려는 여전한 상황인데 이 우려를 오늘 밤 지표가 좀 덜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가중시킬지는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인플레와 연관을 해서 또 악재로 언급을 해주신 게 환율 쪽이거든요. 지금 우리 시장에 놓고 보면 1181원대 진입을 했습니다. 계속 이 환율이 시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거든요. 1200원까지도 바라봐야 되나요? 어떻게 밴드 예상하십니까? 일시적으로 1200원대까지도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7월, 8월, 9월 달까지 일방적인 원화 약세, 그러니까 달러가 강한 것보다 원화가 약한 게 더 심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국면에서는 조금은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달러가 강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부분,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에 있어서 테이퍼링을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부분들에 있어서 원달러 환율이 원화 약세라기보다는 달러 강세로 인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는 1,170원에서 1,190원 박스권 등락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변화에 따라서 1,200원 선 돌파 시도가 일시적으로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환율 레벨 자체가 높아져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이 코스피를 억누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당분간은 환율 변수에도 좀 예민하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170원에서 1,190원 선 예상을 해주셨는데 이 정도 밴드 구간이라면 외국인의 국내 증시 귀환은 조금 기대해보기 힘든 거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 실적 전망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 매매 패턴을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워낙 강세가 전개된다 하더라도 현물을 적극적으로 사기보다는 선물로 굉장히 단기적인 매매만 집중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펀더멘탈이 돌아서야지, 기업 이익이 돌아서야지 외국인 수급이 조금 더 안정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환율 등락에 따라 외국인 선물 매매, 기관 프로그램 매매에 따른 등락 과정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당분간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자, 일단 지수 자체 지금 힘이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지수가 쭉 치고 올라와 주려면 사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주가 올라오는 게 지수에 상당한 힘이 되는데 저점 계속 안 잡히고 반등도 계속 미미합니다. 어떻게 이번 4분기 상황은 예상하고 계시나요? 일단 4분기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변수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물가 상승률이 3분기보다도 레벨이 높아진다는 전망치가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에 공급망 경목 현상이 좀 완화되기보다는 여전히 유지되고 오히려 심화되는 조짐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변수들이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IT, 시클리컬, 자동차 업종 비중이 59%에 달하거든요. 그 정도로 공급망 병목 현상에 좀 취약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매크로 환경에 더 불안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차를 두고 좀 긴 호흡에서 바라본다면 저는 내년 1, 4분기 중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추세 반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단기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추세 반전까지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 4분기 동안 또는 내년 연초까지는 좀 리스크 관리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 국내 소비 관련주들 중심으로 매매 전략을 펼쳐나가신다면 조금은 안전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지키는 것도 투자의 하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조금은 지키는 투자 전략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은 소비 쪽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보이는데 그럼 연말에 지수가 갈 수 있는 모멘텀은 이 연말 소비 시즌 이거라고 보시나요? 연말에 지수가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지수가 불안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로의 정책 전환, 물론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정책은 일단 전환되었고 내수 소비는 좀 살아날 겁니다. 여기에 대선을 앞둔 데 따른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 정책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국내 소비 모멘텀 그리고 국내 기업 이익 모멘텀에 있어서 국내 소비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이들 업종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시가총액 비중이 낮기 때문에 시장을 끌어가는 힘은 좀 미약하지만 그래도 이 업종들 중심으로 투자를 펼쳐나가신다면 지수가 불안하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 섹터 내에서 가장 유망한 쪽은 어느 쪽을 보세요? 뭐 음식료라든가 의류 쪽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유통하는 쪽일까요? 일단은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많이들 가고 싶은데 그리고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영어 관련된 산업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유라든지 필수 소비재 쪽, 그리고 최근 동남아시아 쪽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공급망이 조금 더 먼저 풀리고 있는 의류 쪽이 좀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전략 이야기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죠.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라든가 지수의 변동성 더 커진 것만 같은데 일단 오늘 오후 내일까지 어떻게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조언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본다면은 코스피 2,90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밤, 오늘 새벽까지 내일로 지나가는 시간까지 헝다가 이자 지급을 할 수 있을지 여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물가 지표, 그리고 내일 있을 옵션 만기, 여러 가지 변수들이 굉장히 시장의 불안감들을 자극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기서 다이렉트로 급락을 할 수 있을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단기간에 오늘 내일 중에 뭐 크게 레벨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추격 매도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좀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와중에 좀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영화, 미디어, 그리고 의류, 그리고 필수 소비재, 주류 쪽 투자 전략을 펼쳐나가신다면 좀 더 불안한 흐름들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지켜낼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은 불안할 수 있어도 업종이나 종목 대응을 통해서 조금은 안전판을 마련하는 전략이 지금 시점에서는, 그리고 4, 4분기 투자 전략에서는 필수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큰 그림 훑어들었습니다. 1부 준비한 소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어지는 2부도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